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 보죠. "근데 이런 유동화를 왜 하나? 이게 모기지 가지고 MBS 발행은 왜 하나?" 이제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번 이야기가 된 건데요. 이 모기지와 MBS 시장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죠. 먼저 이 1차 시장에서 모기지가 실행되는 이제 요것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던 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에게 이 금융기관들이 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 자금의 수요자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제 주택을 구입하는 자잖아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인제 이미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채권을 유동화하는 이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대출 채권이죠, 만기 이전에 현금화해서 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면 이 돈으로 다시 인제 또 추가적인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인제 "1 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제 넘기는 이런 경우는, 사실 이 투자자들은 아까 잠깐 이제 얘기했는데 자기가 모기지 대출을 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남이 이미 실행한 대출을 이제 사올 유인이 별로 없겠죠. 자기가 대출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겠죠, 보통. 투자자 중에서 자기는 이제 모기지 대출을 하는 기능, 그러니까 여신 기능이 없는데, 하지만 저 모기지 대출에 현금 흐름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모기지는 굉장히 기간이 길고 만기가 길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이제 채권이거든요. 수많은 채무자에게 분산돼 있고 주택이 담보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하지만 여신 기능이 없는 투자자에게 대출과 유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모기지와 관련된 이런 1차 시장과 2차 시장은 채무자에게, 그리고 그 모기지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에게, 그리고 MBS를 사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이제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 이제 이 MBS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MBS 시장이 상당히 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S 시장이 자본시장에서 일정 부분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모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민간인들 사이에서,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규제와 감독은 하지만, 근데 이 모기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우리 국민 생활의 안전과 굉장히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제 많은 관여를 합니다. 그 관여가 다른 금융상품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어떤 규제와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이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해서 모기지를 활성화시키고 뭐 모기지를 공급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규제나 감독 기관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대출도 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증도 서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또 유동화도 하고 유동화 업무를 이제 하는 거죠. 뭐 이런 인제 역할을 해요. 물론 이 세 가지 기능이 이제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경계가 모호하게 다 이렇게 얽혀 있지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우리나라든 MBS 시장이 형성돼 있는, 그리고 모기지 시장이 있는 데서는 대부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부가 역할을 하는 형식이, 먼저 이 채무자를 위해서, 이 채무자들이 주택을 인제 새로 구입할 때 이 새로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입을 하고 싶잖아요. 그때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정부 기관이 직접 은행처럼 이렇게 창구를 열어 놓고 대출을 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 정부가 뭐 기금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시중에 있는 이제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제 정부 기금 대출을 인제 취급하도록 하는 거죠. 정부는 뭐 직접 전국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은행들처럼 홈 뱅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있는 은행들을 보통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의 이름이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금이
뭐 은행과 같은 그 업무를 대리해 줄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장에서 이 채권자가 자산을 유동화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투자자들이 이 유동화 증권을 사려면 저 모기지에서 부실이 많이 생겨서 저 MBS도 혹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하는 염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염려 없이 MBS가 이제 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유동화 과정에서도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보증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보증의 형태는 기초 자산이 되는 이 모기지 자체에 대해서 보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 자체를 또 보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보증 또는 MBS 보증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저 둘을 좀 나눌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이 모기지 보증은 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기지에 보증이 붙어 있으면 금융기관이 최초에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을 하기도 이제 편하고요.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이 되니까. 그리고 정부의 보증이 붙어 있는 대출은 또 유동화하기도 수월합니다. 이런 걸 이제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곳에서 이제 주로 발행을 하는데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MBS 발행하면서 유동화 증권 자체를 보증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증기관과 같은 역할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직접 또 유동화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 채권들을 쭉 사와 가지고 그걸 이제 유동화하는 그 역할, 아까 요 SPV 같은 명목회사로만 얘기했는데 요 SPV라는 명목회사를 운영하는 유동화 실무 자체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업무를 누가 하냐면 이 MBS 보증한다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업무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볼 건데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거칠게 설명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국가에서 저렇게 이제 모기지와 MBS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